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 나이가 22 때 군대도 다녀오기 전이고 이미 20년 다 돼가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공부에 취미가 있던 것도 아니고 집안 사정도 있고 해서 저는 곧바로 취직을 해야 했는데 군대가 걸려있다 보니 저를 정직원으로 뽑아주는 곳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상황 봐주는 직장에서 주야비 3교대로 일하는 직장에 적당한 대우 받으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경기도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군요. 그러다 친하게 지내던 형과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그 형이 서울 변두리 동네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같이 월세 내고 살면 지하철로 출근이 가능했기에 제가 같이 살자고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그 형님도 월세가 부담스럽던 상황이었으니 그러자고 했고요. 자취하던 집이 다가구 주택으로 철문으로 된 현관문에 시멘트로 된 마당이 있고 집주인이 사는 2층과 다른 세입자가 사는 1층, 그리고 반지하에 방 2개가 있던 집이었습니다. 반지하 계단으로 내려가면 정면으로 옆집이 있었고 제가 자취하던 곳은 거기서 꺾어 들어가면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고 초반 몇 주는 정신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맞은편 집에 젊은 아줌마가 아이랑 둘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오며 가며 마주치면서 보니 같이 살던 형은 그 아줌마랑 친한 건지 인사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있었어요. 식구가 늘었냐면서 서글서글하게 인사를 걸어오는데 인상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 당시 30대 후반이었고 이쁘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니 제가 뭐라 하기는 그런데 그 당시 30대 후반인데다가 아이까지 딸린 여자치고는 관리도 잘 된 것 같았고 제 눈에는 굉장히 호감형으로 보였습니다. 출근길이나 회식날 번화가에서 마주치는 화려한 여자들은 아니었지만 어디 가서 빠지거나 할 정도도 아니었어요. 평범하게 예쁜 스타일이었습니다. 어깨쯤 닿는 파마머리가 엄청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는 160 정도로 평범한 체구였는데 본인은 일 때문에 고생해서 그런다는데 하체가 튼튼했습니다. 어쩌다가 문 앞에서 마주쳐서 1층으로 나가는 계단을 오를 때 뒤에서 멍하니 그녀가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만 바라본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 인사를 나누고부터는 아줌마랑 오며 가며 인사도 하고 아는 척도 하고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점은 남자 둘이 살면 라면 말고 뭘 또 먹느냐고 하면서 과일도 챙겨주고 밑반찬 할 거리도 챙겨주면서 가져다 주고는 했습니다. 예쁜 얼굴만큼 마음 씀씀이도 좋은 사람이었지요. 저도 받기만 하면 뭐하니 퇴근길에 과자나 마실 거 같은 거 사서 아들 주라고 하고 건네주고 그랬습니다. 굳이 마주치지 않아도 문두들겨서 전해주고 그랬어요. 그녀 아들도 그녀를 닮아 부침성이 좋은지 저를 삼촌 하면서 잘 따르더군요. 사실 이웃집에 산다뿐이지 생판남이긴 했지만 그래도 옆집 사는 게 인연이라고 비상시를 대비해 서로 연락처도 공유하고 집열쇠도 하나씩 교환했습니다. 하루는 야간 근무가 있는 날이라서 아침에 집에서 있는데 집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인기척이 나더라고요. 방 안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도둑이라도 들었나 집중을 하고 있는데 냉장고 열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그녀가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저희 먹으라고 반찬이며 뭐며 이것저것 가져와 채워주고 있었어요. 사실 남의 집에 소리 없이 들어오는 게 실례일 수는 있는데 들어온 게 아줌마인 걸 봤더니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웃 간의 정이라는 게 아직 살아있기도 했고 이미 서로끼리도 잘 챙겨주는 사이다 보니 남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 봅니다. 제가 그 집에 산 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저는 여름 다 지나갈 때쯤에 휴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야 혼자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가족 있는 다른 직원들이 좀 더 자유롭게 휴가 날짜를 받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몇몇 직원들이 양보해줘서 고맙다고 근무일자를 마음대로 바꿔주더라고요. 근무일이 뭐가 중요한가 싶었는데 그렇게 바꾸고 나니 제 짧은 휴가의 비번인 날과 주말이 포함이 돼서 10일이 넘게 집에서 내리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려는 고마웠지만 제가 딱히 어디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집에서 쉬려고 했거든요. 같이 살던 형이 자기랑 같이 해외여행 다녀오지 않겠냐 했는데 저는 당시 돈 모으는 게 목적이었던지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기어코 형님은 해외여행을 떠났고 저는 집에서 혼자 무료하게 10일을 보내게 되었지요. 당시 유일한 낙이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 들어가서 사이버 세상에서 친해진 형님들하고 노가리 까면서 사냥하고 그러는 거였어요. 반지하라 습기도 엄청나고 계절상 늦여름이기도 해서 집이 많이 습하고 더웠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형도 없는데 에어컨을 돌리기도 그렇더라고요. 전기세 많이 나오면 괜히 눈치나 주지 않겠나 싶어서 반바지만 입고 집에다가 찬물 한 다라에 떠놓고 선풍기 돌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견딜 만한 더위기도 했고요. 한참 재미나게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데 현관 쪽에서 아줌마가 작은 삼촌 하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한참 형님들하고 같이 사냥하고 있던 차였는데 조금 번거롭기는 했지만 무슨 일로 부르시냐고 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저한테 맨날 보니까 컴퓨터 앞에 있던데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아느냐고 묻더군요. 아들이 이제 학교 때문에 컴퓨터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하나 사주고 싶다고요. 요즘에는 대기업에서 나오는 완본체 제품들이 가격도 싸고 잘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았었습니다. 아줌마도 신문 광고에 있는 컴퓨터 중에서 중간 정도 되는 컴퓨터를 오려가지고 저한테 이거면 애 학교 생활 하는데 지장 없겠냐고 묻더라고요. 아줌마도 광고만 보고 호구당하기 직전이었지요. 애들이 학교 생활 하는데 엄청난 컴퓨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조립하면 그것보다 반값만 주면 될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아줌마가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에 좋아하더군요. 그러더니 잠깐만 있어보라고 하면서 뭐 좀 가져오겠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저도 어차피 형님들 사냥 나갔는데 제가 다시 끼겠다고 하기는 뭐해서 컴퓨터 부품 사이트 들어가서 이것저것 눈쇼핑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줌마가 집에서 얼음 동동 띄운 미숫가루를 만들어 오더니 제 방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더라고요. 집은 오며 가며 하긴 했는데 내 방까진 들어온 적이 없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부품 사이트를 같이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녀가 제 옆에 앉아 있으니 갑자기 그녀가 여자라는 게 의식이 되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제 방으로 들어온 첫 번째 여자이기도 했고 그날 날씨도 보통이 아니었는데 습도도 높고 에어컨도 안 돌고 있었으니 집에만 있어도 땀이 절로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고개를 돌렸는데 그녀 목덜미를 타고 굵은 땀방울이 아래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땀방울을 따라서 제 시선도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고 평소에 입고 있는 평범한 검정색 나시 복장의 반바지였는데도 왠지 그날따라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처음 그녀의 뒷모습을 봤을 때도 많이 놀랐는데 의식을 하고 보니 얼굴도 평소보다 훨씬 더 예뻐 보이고 은은하게 땀냄새와 섞인 비누 향기가 제 코를 찌르는데 아주 몸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찌릿찌릿하더군요. 속으로 애국가를 부르면서 최대한 컴퓨터 고르는데 집중을 해서 견적을 내봤더니 아줌마 예산보다 50만 원이나 더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는 그녀가 신이 나서는 고맙다고 저를 한번 안아주는데 그동안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그때부터는 저에게 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럴 게 아니라 저한테 고마우니 저녁을 자기가 맛있는 걸로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왠지 모르게 아쉬운 여운이 남더군요. 밥 같은 거 안 먹어도 되는데 더 이따 가지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점심때가 조금 지났는데 그녀가 음식 준비가 되었다며 다시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녁 차려준다길래 점심은 라면으로 때울 셈이었는데 잘 됐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솜씨 좀 부린다고 묵은지랑 두꺼운 목살에서 김치찜을 해놓았더라고요. 국물도 좋고 고기도 야들하니 맛있고 해서 소주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그래서 아줌마한테 너무 맛있어서 그러는데 소주 좀 마셔도 되겠냐고 했어요. 얼큰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고 있는데 아줌마가 잘 먹는 거 보니까 좋다고 하면서 밥상에 팔을 괴고 앉아서 제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더라고요. 눈앞에 펼쳐진 그녀가 만든 산골짜기에 시선이 어디로 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아줌마도 자기도 한잔 하고 싶다고 해서 제 소주를 같이 나눠 마시게 되었고 처음으로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랑 이혼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남편은 해외 파견 나가서 공사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매달 돈을 붙여주는데 한국에서 벌 때보다 배는 더 버는데 아무래도 혼자니까 무섭고 외롭고 그럴 때가 있다고 하더군요. 서로 힘든 이야기 하나둘씩 털어놓다 보니까 털어놓은 이야기만큼 대낮부터 소주병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가 술이 좀 세 보였는데
술병이 2병이 넘어가니까 제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했어요. 서로 힘든 이야기 꺼내서 나누던 사적인 이야기가 별것도 아닌 이야기들로 변했고, 마주보고 앉아있던 자리 또한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녀는 제 옆에 와서 팔짱을 끼고는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주를 3병쯤 마셨을 때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간간히 술도 마시고 대화도 나눠주고 제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남편이 돈을 더 벌어오는 건 좋지만 벌써 1년 동안 집에도 안 오고 아직도 한참 때인 마누라 독수공방을 시킨다며 외로웠는데 저 오고부터는 그래도 바로 옆집에 남자들이 사니까 안심이 되고 이렇게 술을 마시니까 무척이나 좋다고요. 자기가 술을 엄청 좋아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술 마시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래서 아줌마라고 부르던 호칭을 누님이라고 부르고 언제든지 같이 술 마시는 거 오케이라고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술병이 비었길래 마침 저희 집에 휴가 내내 밥 먹으며 반주하려고 사온 술이 더 있다고 술 좀 더 가져오겠다고 일어나다가 그만 기우뚱해서 옆에 앉아있던 그녀의 위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방금까지는 어질어질하게 술기운이 돌았는데 그녀 위로 엎어지면서 얼굴이 가깝게 맞닿게 되니 술기운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저뿐만 아니라 아줌마도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둘 사이에 흐르던 묘한 기류는 남녀라면 본능적으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느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줌마는 자연스럽게 술 혼자 가지러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둘이서 제 방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집 아저씨에서 삼촌으로 그리고 동생 같은 존재에서 연인 같은 사이가 돼버리게 되었죠. 술 기운도 오르고 오랜만이라 그런가 그대로 그녀와 저는 제 방에서 중간에 한 번도 깨지도 않고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열흘이라는 긴 휴가 동안 아줌마 덕분에 밥도 잘 챙겨 먹었는데 잘 챙겨 먹은 만큼 몸을 써서 그런가 휴가가 끝나니까 살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여행 간 형이 돌아오면서 매일같이 아줌마와는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교대하는 제 직업 특성상 낮에 시간이 많아서 주에 3번, 4번은 항상 아줌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저는 결국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전역하고 나와서도 아줌마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봤는데 연락이 닿지가 않았습니다. 형한테 아줌마 소식을 아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돌아와서 집구해서 나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와는 그 뒤로는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못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저는 그때부터 연상의 여자가 저의 이상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보다 8살 많은 여자를 만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이야기긴 하지만 가끔씩 그녀가 떠오르고 보고 싶을 때가 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